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청약할 만한 기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번 주에 상장한 주식이 어떤 그림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2개 그리고 넥스트칩 1개가 있었네요. 첫 번째 NH 스펙 23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스펙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상장 당일 공모가 2,000원, 시초가 2,085원, 고가 2,090원, 그리고 종가도 2,090원으로 100원 정도 오르고 끝나는 게 보통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NH 스펙에 청약하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나중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스펙 6호. 우리가 지난번에 이 스펙은 조금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 길이 또 수수료가 2,000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균등만 신청을 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스펙 6호는 따상상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첫날에는 따상에 도착했기 때문에 공모가는 2,000원이었지만 종가는 5,200원으로 한 주당 3,200원의 수익을 첫날에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기릿은 얼마에 팔았나? 저는 두 번째 날 상한가가 풀렸을 때 바로 팔았습니다. 따상상에 그냥 그대로 멈췄다면 당연히 들고 갔겠지만, 하지만 저 기릿은 상한가가 풀리면 그냥 바로 매도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경우에서는 야, 이거 너무 아쉽다, 들고 가면 더 큰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그냥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다음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다면 당연히 상한가가 풀렸을 때 또 매도를 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저 기릿은 두 번째 날에 매도를 해서 총 10주를 균등으로 받았고, 그리고 매도 평균가는 5,910원, 총 손익금액은 38,900원으로 수수료 2,000원 빼고 나면은 37,000원, 이 정도의 수익금을 거뒀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삼성 스펙에 청약을 하셨으리라 생각입니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었길 진심으로 바라며, 그리고 그 금액으로 오랜만에 장도 안 좋으니까 치킨 한 마리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넥스트 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스펙과는 달리 조금은 나쁜 흐름이 나왔는데요. 물론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눈이 높아서 그런지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자, 넥스트 칩 첫날에 쭉 올라가는 흐름을 살짝 나타내다가 쭉 흥항하고 마무리가 되었고, 상장 당일에는 공모가 13,000원, 시초가 17,150원, 고가 18,700원, 종가는 14,300원으로 종가에 매도했다면 수수료가 아깝고, 그리고 시초가쯤에 매도를 했다면 한 주당 수수료 제외하고 2,000원 조금 넘는 커피 한 잔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자, 혹시나 아직까지 못 파신 기분들은 다시 또 쭉 올라가는, 최근 들어 공모주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슥 힘이 없다가 공모가 근처 가면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혹시나 이 기업이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뭐 한 두 주니까 그냥 오르면은 그때 팔지, 이런 전략이시라면은 한 번쯤은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넥스트 칩 저 기릿은 얼마에 팔았나? 저는 한 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700원의 수익금을 거뒀고, 수수료가 2,000원이었나요? 1,500원이었나요? 제 기억에 2,000원으로 기억하는데 2,000원을 빼고 나면은 2,700원의 수익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의무 확약이 이렇게 3개월짜리가 많이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IPO 기업, 우리가 청약을 했던 기업이죠. 코난테크놀로지, 어떠한 결과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난테크놀로지 이번 주 월화에 청약을 했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날 상장을 한다고 하네요. 공모가는 25,000원, 기관 경쟁률 1482대 1, 그리고 의무 확약은 15%, 균등 배정 수량은 0.74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저 길이 한 개를 받았습니다. 자, 코난테크놀로지 어떻게 팔지는 바로 다음 섹트에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딱 한 가지가 있네요. 방금 봤던 코난테크놀로지. 자, 코난테크놀로지 방금 전에 봤다시피 기관 경쟁률 괜찮고 의무 확약 그렇게 나쁘진 않고, 지금 장을 생각하면은 이 정도면은 그냥 보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증거금도 5.2조에 유통 비율도 21%로 상장 당일날 300억밖에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장 당일날 시장 분위기 그런 거에 따라서 치킨 한 마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조금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따상은커녕 더블 가는 기업도 찾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는 건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난테크놀로지가 오랜만에
그 징크스 하나 깨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 어떻게 매도할 건가, 이때까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 기업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적정가일까, 이런 고민은 꼭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맞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내 생각이 맞았다 틀렸다 이러한 데이터를 쌓으며 우리가 갈수록 발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정가 오면은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기릿은 상장 초반에 3만원이 넘으면은 그냥 바로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고, 혹시나 따상에 도착을 한다면은 그때는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기름들 잘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메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오는 기업들 청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지금 기대주가 꽤나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창케미칼, 대신밸런스 12호 스펙, 그리고 HPSP, 이 세 가지 기업이 청약할 만한 기업인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창케미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피아노를 만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지만 피아노랑은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고요.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 청약일은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공모가는 18,600원에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하는 기업인가? 영창케미칼,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공급하는 화학소재 개발 및 생산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에 관련된 기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제품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포토 소재, 웻 케미칼, PR용 린스, 그리고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토는 인생 네컷의 포토가 아니겠죠. 포토 레지스트라고 생각하시면은 어디서 들어보긴 했어 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맞습니다. 벌써 이게 3년 전인가 4년 전이네요. 일본 불매운동이 나오고,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포토 레지스트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 때문에 아사히 맥주가 우리나라에서 완전 박살이 나기도 했었죠. 어쨌든 그때 당시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국산화 움직임을 보였던 반도체 소재 중에 바로 포토 레지스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우리가 방금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짜 깔끔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들, 이걸 딱 봤을 때 야, 이거 나 이거 글씨가 너무 많아, 그림이 있긴 한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나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딱 2분만 집중해 보시기 바래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 알면은 그냥 남 주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근본 산업은 바로 반도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살짝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공정에는 이렇게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대 공정이라고 말하죠. 그 순서는 바로 웨이퍼 제조, 산화, 포토, 식각, 증착, 금속 배선, EDS, 그리고 패키징까지 이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포토, 식각, 증차, 이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쉬워요. 일단 포토 공정은 바로 왼쪽에 있는 이겁니다. 반도체 전 공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맨 아래 웨이퍼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산화막을 쑥 씌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감광액이라는 걸 바르는데요. 이 감광액이 뭐냐면은 빛을 받으면은 변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샌드위치 만들듯이 웨이퍼, 산화막, 감광액 이렇게 세 가지를 깐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원래 원했던 그림을 딱 그려놨던 마스크를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빛을 딱 쐬면은, 그렇다면은 빛은 마스크를 전부 다 뚫진 못하지만 우리가 미리 그려놨던 그 그림대로는 마스크를 뚫고 이 빛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밑에 있는 감광액에 이 빛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날까요? 맞습니다. 아까 감광액이 빛을 받으면은 변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감광액이 그 위치에 따라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거치면은 바로 웨이퍼의 회로도가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현상액이라는 걸 뿌리면은 불필요한 영역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식각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남은 감광액이 있고, 그리고 아닌 부분도 있겠죠. 이를 따라서 웨이퍼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나면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웨이퍼, 그 다음에 산화막 이렇게만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도체는 층층이 쌓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 또 하나 더 쌓고 그 위에다가 또 쌓고 그 위에다가 또 쌓고 이거를 반복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빌딩 만들듯이 1층, 2층, 3층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웨이퍼 산화막을 만든 다음에 그냥 그 위에다 올려버리면은 당연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정말 미세한 회로기 때문에 이 사이를 구분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사이에는 절연막이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는 이 하늘색입니다. 이 얇은 막을 방막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를 입히는 거를 증착이라고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포토 시각 증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포토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산화막, 감광액 그리고 마스크를 딱 깐 다음에 빛을 쏘면은 감광액이 빛을 받은 부분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상액을 뿌려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앤 다음에, 그리고 시각으로 보려면은 방금 포토에서 했던 작업을 바탕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전부 다 쳐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층층이 쌓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쌓아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절연막을 깔아야 되는데, 그 절연막의 이름이 바로 방막, 그리고 이를 입히는 게 증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이제부터는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영창케미칼이 뭐하는 기업인가, 방금 전에 봤던 그 세 가지 단계에서 포토에 사용되는 이 두 가지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포토 소재 그리고 PR용 린스, 그리고 시각에서는 웨케미칼, 이거를 생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내 최초로 EUV 포토 레지스트용 린스를 개발하여 소재 국산화에 현재 나서고 있다고 하며, 현재 고객사의 양산평가 중으로 하반기에 해당 제품의 상용화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는데 무려 7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물론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더 중요한 거는 EUV 포토 레지스트용 린스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지금은 독일 업체 한 군데가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뛰어들 수 있다고 하니까 야, 이거 떼돈 벌겠네 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당연히 EUV 린스는 마진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들 영창케미칼이 이렇게 만드는 소재 경쟁 업체들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꽤나 많네요. 동진세미캠, SK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이러한 기업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은 포토 소재가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토가 이 회사를 먹여 살린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대로라면은 50%까지 육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회사 무지막지하게 성장합니다. 자, 매출을 보시면은 19년, 20년, 21년에는 살짝 멈추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런데 올해는 거의 매출이 50%나 증가, 내년에도 50% 증가, 내후년에도 5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더 크게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출시 예정인 EUV 포토 레지스트용 린스, 이게 잘 풀렸을 때를 가정했다는 건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텅스텐 슬러리라는 이러한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의 시장 진입에 따라 매출 성장 및 수익성 상승으로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정도 성장하면은 야, 이 기업 이거 투자 안 할 수가 없겠네 말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관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의 평가는 경쟁률 1600대 1, 이것만 해도 야, 이 정도면 합격 이런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기관들이 또 얼마를 써내렸나 봤더니 2만원 이상이 56%, 그리고 18,600원 이상이 38%로 거의 대부분이 공모가 상단 이상을 써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딱 봤을 때 2만원을 써냈죠. 그 말인즉슨 기관이 봤을 때는 2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라고 말한 건데, 하지만 이 기업은 굳이 2만원을 하지 않고 그냥 공모가 상단이 18,600원에 확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다만 응용 화격은 요즘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좋지만 않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반도체가 조금은 어둡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마이크로는 실적이 부진하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반도체 관련주가 상장하는 거는 살짝은 타이밍이 안 좋다라고도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어제 상장했던 넥스트칩,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인데 그렇게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거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을 할지 말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케미칼 당연히 청약을 해야겠죠.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기관 수혜측이 좋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봤다시피 기관들이 써내려간 금액이 2만원이에요. 하지만 이 기업은 18,600원에 확정을 내렸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커피값 정도는 또 노려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특히 반도체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수익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균등 배정 물량은 30만 주라서 한 사람당 1점 몇 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개를 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예상 시총은 1,800이고 조금 아쉬운 거는 구주 매출이 16%가 있다고 합니다. 처기릿은 영창케미칼 청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리분들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HPSP. 자, 이 기업도 대단한 기업입니다.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청약일은 6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공모밴드는 23,000원에서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집중력이 조금 사라질 때가 되었어요. 진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세계 최초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제조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 봤더니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반도체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기업은 반도체 소재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은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반도체 8대 공정을 조금 보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이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고압을 통해서 높은 온도가 아닌 낮은 온도에서 기술을 구현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봐서는 솔직히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때문에 21년 매출액이 50% 증가, 영업이익률은 49%, 그리고 순이익은 100%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또한 여기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자체 기술로 15년 동안 개발해서 3나노 이하 최선단 공정에 특화된 장비 제조라고 합니다. 기리분들 이번 주에 뉴스 나왔던 거 기억나십니까? 삼성전자에서 3나노 공정을 드디어 시작한다, 양산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기업은 글로벌 탑티어 고객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폭발적인 성장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닐링이 뭔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포토, 시각, 증차 여기까지 봤었죠. 자, 증착이라는 거는 이렇게 뭔가를 딱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는 이 과정을 너무나 쉽게 말했지만 그런데 증착하기 전에 이온주의가 증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순수한 반도체는 전류가 거의 통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불순물인 이온을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온이 반도체에 들어가면 전기적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거는 공짜가 없겠죠. 이렇게 이온을 주입하다 보면 전기적 특성은 가지지만 웨이퍼에 데미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걸 바로 계면 결함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때 바로 급속으로 열 처리를 하면은 실리콘 입자와 이온이 재정렬이 되면서 자기가 있을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자면 이온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적 특성을 뜨는데 웨이퍼가 데미지를 입지만 하지만 여기서 바로 열 처리 이거를 어닐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하면은 상처가 아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HPSP가 바로 어닐링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어닐링이 뭔가 봤더니 바로 증착에서 웨이퍼 표면에 손상이 난 거를 열 처리를 해가지고 상처를 아물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 처리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HPSP가 왜 특별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뭔가 글씨가 많아서 야 이제 더 이상 공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1분만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예전부터 미세화 공정이 시작하면서 터널링 현상이라는 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 터널링 현상이 생기면은 바로 누설 전류라는 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설 전류가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없애는 하이K 소재의 절연막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절연막을 쓰니까 유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계면 결함이 높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면 결함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트랜지스터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방금 봤던 어닐링 공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열 처리를 하니까 이게 아물더라라는 걸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600도 이상의 고온 공정을 사용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고온 공정은 16나노 이하의 공정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고 열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가면 갈수록 나노수는 낮아지는데 어닐링 공정에서 고온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고민이 정말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나온 게 고압 어닐링을 바로 HPSP가 만들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HPSP가 만든 어닐링이 뭘까요? 맞습니다. 400도 이하의 저온 그러니까 600도가 아니라 400도 이하의 저온으로 온도를 낮춘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바로 고압을 했다는 거겠죠. 초고압 어닐링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압 어닐링은 3나노에서 16나노 공정에서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에 필수인 고성능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HPSP의 이 장비가 엄청나게 팔릴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어려운 얘기였지만 다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HPSP는 어닐링 공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까지는 고온으로 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16나노 이하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압 어닐링을 개발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적, 괴물이죠, 괴물.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인데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거는 진짜 흔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할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진짜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 상장 후 2년 6개월간 보유 주식에 대한 의무 보유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요. 이게 얼마나 큰 자신감일까요?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어차피 팔진 않더라도 그냥 1년 하고 마는데 이 회사도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생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1년 하고 말아도 됐지만 하지만 스스로 2년 6개월 동안 의무 보유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HPSP는 벌써부터 배당을 얼마 이상을 주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2년간 이익 잉여금이 발생 시 매년 최소 주당 150원씩 배당 지급을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2년 6개월 동안 그냥 묶어놓고 배당 혼자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놀랍게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 최대주주 배당액을 전부 다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한다는 거 그냥 팬심으로 한 주 사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청약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관 수혜측은 나오지 않았고요. 아마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작하고 기관 수혜측이 나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청약을 할지 말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균등 배정 물량은 37만 5천 주에서 45만 주로 한 사람당 2주 내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상 시총은 돈을 잘 벌다 보니까 꽤나 높은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900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기업들은 둘 다 공교롭게도 반도체 관련 기업이네요. 그리고 둘 다 꽤나 괜찮은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대신 밸런스 스펙 12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 대신증권 청약일 5일부터 6일 공모가 2,000원. 자, 최대 주주와 발기인은 왼쪽 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원들은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은 조금 특이하게도 청약 증거금이 50%인 걸 볼 수 있고요. 대신 밸런스 스펙은 이러한 합병이 있었다는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스펙 12호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미정 기관 수혜측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청약 수수료 2,000원 그리고 예상 시총은 116억이라고 합니다. 자, 스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많다면은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좀 오르면은 그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면 되겠죠. 청약하신 여러분들이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달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케미칼 월화 그리고 HPSP 수모 대신 밸런스 12호 스펙 화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는데 혹시나 공모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깔끔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매주 기름들이 공짜로 치킨을 먹을 때까지 이번 주는 치킨 획득에 성공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펙이 오랜만에 따상상을 만들어줬네요.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